감옥에서 보낸 7개월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20년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밤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방금 들으신 이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고백은 지난 1992년 자신의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실제 감옥에서 세상을 향해 남긴 말입니다. 그녀는 도대체 어떤 20년을 살아왔길래 차가운 감옥에서의 시간이 오히려 편하다고 느꼈던 걸까요? 사실 이 사건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았던 내막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의붓아버지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왔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국 살해라는 선택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즉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오히려 그녀에게는 끔찍한 지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감명의 임지연 변호사입니다. 설마 가족이 가족에게 그런 짓을 하겠어? 저건 특별히 이상한 남의 집 얘기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친족 성범죄는 생각보다 우리 주변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도 흔히 발생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친족 성범죄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친족 성범죄는 실제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로 드러나지 않아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통계에도 제대로 잡히지 않는 대표적인 암수 범죄이자 심각한 범죄 유형입니다. 가족이 가해자라고 하면 과연 누가 믿어줄까? 이런 두려움 속에서 피해자는 신고를 망설이게 됩니다. 그 사이 당연히 받아야 할 보호조차 받지 못한 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같은 범죄가 반복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프닝에서 들려드린 사건, 바로 1992년에 발생하여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김보은 양 살해 사건입니다. 피해자였던 김보은 양은 아동 시절부터 무려 10년 이상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의붓 아버지에게 장기간 성폭력과 폭행을 당해왔습니다. 견디다 못해 남자친구와 공모하여 의붓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기에 이릅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사회적 논쟁이 불붙었고 범행의 끔찍한 배경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친 성폭력이라는 문제가 피해자의 영혼을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하는지를 대두시킨 뼈아픈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친족 성범죄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우리 법은 가족 구성원이 가해자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특수한 관계 때문에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어렵고 그 결과 범죄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르면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무려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족의 범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족의 범위보다 훨씬 넓습니다. 단순히 부모, 자식, 형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법적인 친족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모두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판례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전주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의 배우자인 며느리를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두 사람이 사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6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자녀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친족관계를 인정하여 가중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들은 우리 법이 형식적인 가족관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관계까지도 친족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쉽게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피해자에게 왜 당장 도망치거나 신고하지 않았냐고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범죄에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잔혹한 특수성이 존재합니다. 첫째, 내가 신고하는 순간 우리 가족은 무너진다는 가족 해체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둘째, 경제적인 종속관계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가해자에게 생계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 당장 살아갈 길이 막막해집니다. 셋째, 다른 가족들의 끔찍한 회유와 압박이라는 2차 피해입니다. 사건이 드러났을 때 다른 가족들이 그냥 넘어가라, 가족끼리 왜 그러냐며 압박하면
피해자는 깊은 절망의 심연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피해를 당할 당시 미성년자였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주변의 압박이나 스스로의 판단하에 그 사실을 숨겨오셨다가 성인이 된 지금에서야 형사고소를 고민하며 혹시 공소시효가 지난 건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실제로는 공소시효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해자 측은 종종 진짜 피해자라면 왜 가해자에게 웃으며 문자를 보냈느냐라며 이른바 피해자 다움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2020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를 단호하게 배척했습니다. 이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친아버지가 20세 친딸을 회유, 협박하여 수차례 강간한 사건에서는 범행 기간 중 아버지에게 애교 섞인 문자를 보내거나 어머니에게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가족관계의 특성상 피해자가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함부로 의심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다정한 문자를 보낸 것은 외부의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워 그저 다시 평범한 가족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이중적인 감정과 지속적인 회유라는 특수성을 정확히 인정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처벌 불원서를 마지못해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마저도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죄책감, 가족의 지속적인 회유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특별 감경인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심 법정에서 처벌 불원은 진심이 아니었다고 눈물로 호소한 피해자의 진위를 받아들여 가해자에게 징역 13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성범죄 중에는 군인 성범죄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처럼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나 지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친족 성범죄는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성범죄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친족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취업 제한이나 성교육 이수명령과 같은 보안 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녀를 성적으로 유린한 부모는 권리를 모두 상실합니다. 민법 제924조에 따라 가정법원은 즉각 친권 상실 또는 일시정지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면 이 경우 법원은 즉각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여 다른 친족이나 보호시설에 인도하는 강력한 보호 조치를 내립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비슷한 피해를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3가지를 명확히 일러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발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신뢰할 수 있는 외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둘째,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세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일기장 모두 법정에서 가해자를 압박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셋째, 즉시 112나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24시간 운영되는 여성 긴급전화 1366이나 해바라기 센터로 연락하시면 익명이 보장된 상태에서 전문가들이 든든한 도움의 손길이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으로 실제 범행 사실이 있다면 이 사안을 가볍게 여기고 대응에 소홀해지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피해자의 인생을 크게 뒤흔든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하고 진심 어린 사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척을 동원해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합의를 진행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 처벌의 결과는 상상을 뛰어넘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족 성범죄는 조용히 덮어둘 수 있는 집안 문제가 아닙니다. 명백한 중범죄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 없고 혈연관계는 암묵적 동의를 뜻하지 않으며 보호자는 일방적인 지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고하면 가족이 무너진다는 생각에 망설이지 마세요. 당당한 신고만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감명의 임재원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